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훈입니다. 오늘은 까치님, 까치님을 모시고 이매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맞은편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있거든요. 그 맞은편에 이 예쁜 이 책도 있고요. 여기가 이매진 도서관이죠.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책도 읽고요. 또 그 은행나무 이등병의 편지 작사 작곡 하셨던 김현성님께서 이곳에서 공연도 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까치님을 모시고 수련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네, 까치님은 그 종합 격투기? 네, 종합격투기입니다. 저도 수련은 하지만은 잘 몰라요. 저는 네. 이제 그 전통무예라고 해가지고 스승님을 모시고 거시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충이수 삼화 해가지고 원도 이렇게 크게 그려가면서 학과 같은 동작도 이렇게 하고 이제 너슬너슬 거리는 이제 이러한 춤과 같은 걸음걸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길로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수련하는 삶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통무예 그 술기를 이런 것들 익히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찌 보면은 조금 약간 그 동양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덕성, 사람의 마음을 한번 잘 따뜻하게 길러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담긴 이제 수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전통무예라고 하는 게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까치님을 모시게 된 거는 수련에 있어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대련해서 이렇게 몸을 나누는 그런 수련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종격투기는 아니고 종합격투기라고 했죠. 종합격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아까 방금 이제 이종격투기라고 하셨는데요. 이종격투기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무술끼리 붙는 시합 이종격투기라고 하더라고요. 종합격투기는 말 그대로 일어서서 하는 타격뿐만 아니라 넘어뜨리는 레슬링, 그리고 넘어졌을 때 그라운드에서 뒹구는 주짓수, 모든 동작을 아우르는 무술을 종합격투기라고 합니다. 이게 흔히 이렇게 꺾기도 하는 그런 주짓수하고 그라운드에서 뒹구는 레슬링 하고 이렇게 킥복싱이라고 하나요? 킥복싱 같이 서로 이치 타격하는 그 주로 세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그 상대방과 대련하는 게 종합격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 역사만 보면은 굉장히 재미나는데요. UFC라는 단체 아시죠? 지금 세계 최고의 메이저 종합격투기 단체인데 그 대회 시초가 무엇이냐면 모든 무술 수련자들 모아놓고 강한 수련자들 모아놓고 싸움이 누가 이기냐 무규칙 대련에서 시작했는데요. 이게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시스템화되고 정형화돼서 이제 종합격투기라는 스포츠가 되는데요. 굳이 이제 킥복싱, 레슬링, 주짓수로 나뉘지만 이게 인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뉜 거고요. 무규칙 싸움에서 스포츠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종합격투기가 된 겁니다. 그런 것이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한번 시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굉장히 좀 풍세가 안 좋습니다. 풍세가 안 좋기로 좀 유명하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갑작스레 하기도 좀 그런데요. 보통 이제 자세가 종합격투기는 좀 자세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요. 복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치만 있기 때문에 펀치만 방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킥, 공격, 방어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복싱 같은 경우에는 글러브를 깁니다. 글러브를 끼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방어하면 딱 이렇게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종합격투기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여기가 비어버리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태클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가 좀 낮기도 합니다. 상대방한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이 글러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글러브 있잖아요. 오픈 글러브라 해서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바로 옆으로 들어오거든요. 항상 이렇게 타이밍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사람마다
선수마다 다 다르고요. 아. 예, 더 동작이 어떻게 보면 더 멋이 없을 수가 있죠. 네. 저 같은 루틴은 그겁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이 다 피지컬이 크더라고요. 다 저보다 장신이. 네. 예. 물론 시합은 저와 맞는, 예. 저와 맞는 체급의 시합을 나가지만은 보통 대련을 할 때는 체급 없이 그냥 대련을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키와 몸무게가 작은 편입니다. 아, 그럼 지금도 그 스파링이 아니라 그냥 체육관에서 수련하는 게 아니라 그 대회 나가서 대회를 뛴다라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 대회는 작년 6월 달에 어. 하고요.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스파링은 하죠. 네. 물론 이제 체육관마다 스타일은 또 다릅니다. 매일 스파링 하는 곳은 또 있고요. 시합 때 집중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금요일은, 보통 체육관이 금요일은 이제 스파링 데이라 해서 금요일에는 또 필수적으로 하는. 아, 네네네. 그러네요. 네네. 네. 저도 종합 격투기에 대해서 잘 네네. 몰랐는데 네네. 말씀 들으니까 아, 그런 네네. 것이구나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종합 격투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네. 이제 또 수련하게 된 네. 동기가 있으시다면 네. 요 수련하게 된 동기는 네. 로망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막 남문님처럼 수련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희 어릴 때 보면 이제 K1, 프라이드 FC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그 씨름 선수. 예, 체육만도 나오고 체육만 그 강함에 대한 그런 이제 욕구가 좀 있잖아요. 아, 강함에 네. 대한 욕구. 특히 남학생들이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부터 좀 시작한 것 같고요. 또 아. 제가 또 체격이 작으니까 좀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팬이었습니다. 격투기 프라이드 FC나 K1 네. 팬이었고요. 그 팬으로 시작했다가 직접 내가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2014년이거든요. 1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10년 전, 맞아요. 35살 때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학격투기 도장이 지금처럼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는 또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아, 제주도. 제주도에는 더욱더 없었지요. 네. 중학격투기에 대한 게 그런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한 건 복싱이었습니다. 사실 중학격투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없었기 때문에 예, 아, 복싱으로 먼저 시작을 했죠. 네. 역시 복싱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네, 저는 이제 강함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가 있었죠. 근데 제 체격과 물론 제가 밖에서 싸우자 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강하고 싶은 네. 이 말씀이 좀 잠깐 새는데요. 이 강함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주짓수를 처음 접해본 거는 무술을 처음 접해본 거는 뭐 어릴 때 태권도 이런 데는 나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접했죠. 물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가 사는 곳하고 그 체육관까지 거리는 1시간 반 거리였어요. 네. 제 차도 너무 사는 거 멀어서 오래는 못했는데요. 네. 그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이렇게 무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우리를 이렇게 툭툭 치면은 우리도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고 웃음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하고 전투력이 비슷한 사람이나 혹은 너보다 강한 사람이 쳤을 때 뭔가 좀 승부욕이 오르고 좀 기분 나쁘잖아요. 예. 내가 강하면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 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그 이전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자면 복싱을 2년 하다가 근데 복싱은 좋은데 제 체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 주먹으로만 하니까 예. 너무 이제 체급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체급 차이가 너무 네네네. 많아요. 그나마 제가 체급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짓수다. 그거는 이제 늘 개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주도의 중학격투기 도장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그 뒤로부터는 중학격투기 도장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초임 관장님의 말씀이 되게 인상 깊네요. 아, 네. 이제 자기를 이제 보호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또 어필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인상 깊네요. 네. 그거보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내가 마음의 여유. 제가 강함으로써 마음의 여유, 남이 공격을 하다가 내가 강하면 여유가 생긴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네네네. 그러네요. 네네네. 여유로운 마음으로 네네. 상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네네네.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네네네. 이렇게 자기를 좀 뭐랄까 컨트롤? 네네네. 자기 덕성을 길러나간다라고 하는 네네네. 그런 의미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제주도에서 네네. 이제 한참 그 활동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한 번씩 페이스북을 보면은 네네. 까치님 페이스북 네네. 보면 이제 제주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제 제주도에서 네네. 다양하게 활동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단순히 이게 수련을 하면서 이제 네네. 치고받고 육체 수련뿐만 아니라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함을 네네. 이제 길러서 네네. 여유로운 마음으로 네네.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걸 몸소 실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뭐 강경마을 앞바다 바다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우선 제가 제주도에서도 대안학교 교사로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도 이제 사회교사였어요. 감옥 사회교사였는데요. 네. 처음엔 제주도를 좋아서 간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제 학교를 찾아보니까 제주도에서 꼭 가게 되었죠. 기숙형 학교였어요. 선생님들도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너무 이제 기숙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사회교사로서의 사회 참여라는 정체성도 피울 수가 없고 제주도 돌아가는 것도 전혀 몰랐죠. 네. 근데 제주도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너무 예쁘고 그 내가 사는 이 아름다움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 지키고 싶다. 라는 마음에서 그 제주도에서 뭐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 제주도를 지키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것이네요. 네네네. 아, 진짜 그 아름다운 마음,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네네네. 사회교사로서의 어떤 참여적인 네네. 그런 그 마음도 아이들한테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제가 그 제주도에서 그 창랑한 그 네네. 제주도 바다 네네. 앞에서 이렇게 사진 이렇게 제주 사람 네네네. 이렇게 찍었던 그 사진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까치님은 이제 네. 바다를 품은 사나이지 않은가. 아. 바다와 같은 그런 강함을 또 바다가 그 산에서부터 이슬이 맺혀서 강으로 시내에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듯이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이제 기르는 게 아마 까치님의 강함이 있고 수련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바다와 같은 여유로운 마음, 강함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네네. 광주에서 아이들 네네. 가르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수련하고 계신 거죠? 네, 수련 계속. 지금은 방학이라서 잠깐 쉬고 있는데요. 네네. 계속 꾸준히 수련을 해왔죠. 그러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주짓수가 아니 종합격투기죠. 네. 수련하는 게 네. 아이들을 만나고 네. 상대할 때 네. 이제 좀 뭐랄까 좀 재밌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네네. 좀 수련이 녹아드는 뭐 그런 장면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종합격투기 마니아 애들이 있거든요. 아, 많이 종합격투기 얘기를 하면은 네. 제가 또 디테일하게 하니까 굉장히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네네네. 또 한 번 또 이런 적도 있었죠. 이제 중학교 이제 남학생들 보면은 한창 이제 끌어오르고 아, 중학생 장난 네. 진짜 많이 치죠. 장난치고 또 막 어른도 한번 이겨보고 싶고 네. 뭐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저랑 스파링 한번 해볼래요?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애들하고 이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네네. 그런 할 마음은 아예 없었거든요. 계속 선생님이 이게 스파링 한번 하자, 꼭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실내체육관에 지금 매트가 있거든요.
가도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친구인데요. 예, 그런데 굉장히 자신 많고 막 어른도 이제 이겨보고 싶고 뭐 이런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요. 하자마자 제가 이제 주짓수에서 여러 가지 쪼는 기술, 초크 기술이 있거든요. 예. 그걸 제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제압하니까 약간 소문이 좀 나더라고요. 좀 키는 좀 작으신데 굉장한 선생님 오셨다 이렇게 소문이 났겠네요. 물론 제가 중학교 우투기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뒷달에는 이제 내가 증명이 되었다, 증명이 됐다. 그부터는 이제 좀 애들이 좀 이제 예. 네. 좀 그렇다고 저는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저는 애들한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단호하고 담대한테는 담대해야 되는데 다정다감하게 다가가거든요. 약간의 좀 이래 그에 대한 리스펙이 좀 느끼시는데 아 재밌네요. 네. 아이들한테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또 이렇게 좀 너무 말썽 피우는 아이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힘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경력 아니면 이제 힘으로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지도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이에서 또 친근하게 몸으로 부대끼면서 장난도 치고 하면서 친구같이 때로는 아빠같이 이렇게 아이들 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까치 선생님 하면서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이제 인상도 좋으시고 또 이제 말도 되게 친근하게 하셔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애들랑도 그 계획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의 여유를 또 가지기 위해서 또 계속 운동을 하는 거. 그러네요. 마음의 여유. 오늘 까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걸 화두로 제가 또 한번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게 자기 몸이 이제 편하고 몸이 편해야지 이제 생각도 좀 여유가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아이들이 넉넉하게 대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네요. 마음의 여유, 그 강함의 추구가 결국은 마음의 여유로 이렇게 이르게 됐다고 이해가 되네요. 그걸 지향하고 있죠. 네네. 항상 이제 늘 헤매고 있죠. 맞죠? 예, 지향이 되더라. 네. 나무님처럼 나무처럼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자랑이긴 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몸으로 부닥치면서 땀을 흘리고 자기 몸과 마음 독성을 기르고 뭐 여유로운 마음을 길러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요즘에 너무 AI 많고요. 뭐 기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그런 땀방울 흘리면서 수련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지향을 하는데요. 사실 수련하다 보면 자기 못난 모습이 다 마주하게 됩니다. 한 대 맞으면 열받고 그런 것도 마주하게 되고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진짜 힘들게 수련하면 또 수련 끝에 또 스파링 하게 되면 완전 지쳐서 막 질질 흘리고 완전 처절한 모습 북쪽 쪼는 모습 그 처절한 모습을 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죠. 한번 그 처절한 제 모습을 또 마주하게 되면 뭔가 또 부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의 직면하게 되고 그 칸에 마주했을 때 못난 내 모습도 보면서 인간 본연의 그 본성, 생명력 그걸 그냥 그 밑바탕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또 다시 또 튕겨오르는 그런 생명력을 느끼시면서 수련한다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저도 이렇게 손만 잡지 말고 좀 극한에 좀 이르는 그런 그 스파링 하는 것이 해보면 좋겠네요. 언제 한번 까치님 체육관에 한번 놀러가서 좋습니다. 한 수 이렇게 배우도록 같이 언제든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희 이제 시청자들 분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나무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더 여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예. 일단은 요게 지금 이 오늘에는 다 못 담을 것 같고요. 아. 그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또 네, 이야기를 네,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최근에 그 하나의 좀 시련이 있다면은 아, 제가 마음이 여유로우려고 네. 예. 마음이 여유로우려고 뭔가 마음이 강해져서 여유로우려고 하는데 더 예민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 특히 시합 준비할 때 아,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또 직장인이잖아요. 네. 예, 학교 생활하고 마치고 또 굉장히 극한으로 또 운동을 하고 그다음 또 잠도 안 오거든요. 늦게까지 운동하면 이게 예, 펜션이 각성돼요. 각성돼서 잠도 안 와요. 잠도 못 자고 체중도 감량하고 시합 다가오면 가끔은 더 뛰고 있고 심장은 더 뛰거든요. 더 예민해지니까 시합 준비하면 학교에서 애들한테도 더 이제 여유가 없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좀 편안하게 가져갈까? 아, 시합은 이제는 안 뛰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건강하게 가져갈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마음의 여유인데 네. 네. 아직까지 어린 시절에 네. 그 로망을 찾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또 오히려 그런 점이 굉장히 또 멋있고, 아. 네,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욕심일 수도 있지만은, 네네네. 이렇게 나이가 들지만, 네네. 그 안에서 자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제 자기를 이제 수련해서 어떤 대회에 나간다든지, 네네네. 자기를 이렇게 좀 쪼우기도 하고, 네네. 뭐 하는 모습이 되게 특히 몸으로 네네. 그것을 겪어나가는 모습이 네네. 요즘 시대에는 참 드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와의 싸움, 이제 자기를 한번 던져보는 거죠. 이게 돌을 이렇게 던져보듯이 투사를 해보고 뭐 맞이하는 내 운명에 대해서 한번 내가 한번 겪어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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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뭐라죠 한 번도 안 끄는 컷을 롱테이크라고 하는데 네네. 롱테이크로 좀 프리스타일식으로 좀 자유롭게 해서 좋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좀 어설프거나 제가 좀 미흡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좀 재밌네요. 네네, 재밌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시도한 건데요. 네네. 까치님께서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진솔하게 이제 수련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나뭇잎의 수련 이야기 이렇게 까치님 모시고 오늘 종합 격투기를 수련하는 청량한 바다의 기운을 담은 여유로운 까치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